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그리고 통합의학 박사 동아일보 이신한 의학 정기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 대 한의사 제 4탄으로 협착증입니다. 허리 협착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하는데요. 이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두 분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대전에서 오신 필 한방병원의 윤재필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피라마병원 윤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 부평 힘찬병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이경민 원장님. 예, 힘차병원에서 온 이경민입니다. 이 허리 디스크랑 이 협착증이랑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디스크는 디스크 자체 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얘기하고요. 이제 협착 같은 경우는 뜻이 네, 뭔가 좀 좁혀 있다. 뭐 그래가 뭔가 네. 답답하고 뭐 그런 게 있고. 좁을 협자 붙을 착자 쓰죠. 아, 그 한자로요? 네, 예, 우리 좁아진 상태를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네. 어디가 좁아졌냐? 네, 이제 네. 척추, 이제 우리 뇌에서 다리로 가는 이제 신경 그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좁아지는데 디스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점점 네. 이렇게 밀려 나오고 네, 네. 이제 뒤에서는 인대가 증식을 하고 뼈도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아. 그 관이 점점 막혀지는. 막혀진다. 네. 그러면 증상이죠. 정상은 똑같은 허리 통증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디스크나 이제 허리 협착증이나 어. 증상 자체는 비슷한데 네네.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는 약간 급격하게 이제 오는 분들이 좀 많고요. 네네. 이 협착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어느 어느 정도 참을 정도인데 이제 점점 불편해지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진단으로는 어차피 그 허리 디스크랑 비슷한 진단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협착이 신경이 눌려서 이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신경을 볼 수 있는 그거는 MRI가 당연히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고요. 아. 이제 아무래도 MRI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게 어느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 눌렸냐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기본 검사로도 많이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이제 디스크가 많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협착이 있을 걸로 의심을 하지만 막상 찍어보면 또 협착이 없는 분도 있고. 어. 엑스레이도 물론 중요한 검사긴 하지만은 MRI 찍어보셔서 MRI 이제 신경이 찍어. 진짜 눌리는지를 네네.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장님 그 한의사 네. 분들은 옛날에 그 MRI CT 없을 때 협착증하고 이게 구분이 있었나요? 아, 저희도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압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저희들도 사실 이제 그 전문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저 네네. 이제 한방도 전문의 제도가 있어서 그런지 네네. 그 비슷한 질환 자꾸 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MRI도 많이 보기도 하고 CT도 많이 보고 환자 증상도 많이 매치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환자 설명해 주지만은 네네. 이미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추측을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한 간별 진단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간별 진단 여기 원장님도 항상 환자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간별 진단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쓸 텐데 뭐 암 환자도요. 또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간별을 해야 돼요. 결국은 또 치료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치료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분명한 차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좁아진 데를 좁아진 데를. 넓혀주는 게 넓혀준다. 아, 넓혀주는 그럼 게. 넓혀주려면 진짜 쭉 째가지고 쭉 들어가서 뭐 이래가지고 넓혀주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수술 같은 경우는요, 네. 예, 꼭 해야 되시는 분들 어떤 만 건가요?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계속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것조차도 이제 특히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지시거든요. 아, 어떻게 그래서- 막 잘 못 걷습니까? 네, 맞습니다. 걷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걷기 시작할 땐 괜찮은데요. 한 5분만 걸어도 못 걷고 이제 쉬어야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앞으로 굽혀가지고요. 아, 진짜 이렇게 앉으셔서 아, 쉬었다 가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도 못 가실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디 갈 때도 매우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요. 아주 다양한 치료법. 네. 와, 이거 네, 참 네. 엄청나게 많은데.
한약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저희들이요. 네. 협착증가 참 어렵죠. 일단 사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협착증은 이제 디스크보다는 조금 시간 좀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 회복력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젊은 사람들보다 좀 떨어지긴 하죠. 그리고 뭐 보행장 얘기했잖아요. 뭐 100m도 못 걷고 5분이 뭐예요? 100m도 못 걷고 네. 이 상태가 안 되면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예, 본인이 뭐 입원해서 뭐 집중 치료를 받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수술이 싫어서 뭐 그런 분들은 우리는 항상 설명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왜냐하면 이 협착증이라는 거는 퇴행성이고 점점점 시간이 그 구멍이 점점 좁아지는 증상이고 네네.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고 최근 들어서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신경에 상처가 좀 나서 난 거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데 사람이 걸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남을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일단 안정하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몸이 잘 적응하다가 최근 들어 적응이 안 돼서 신경의 상처가 계속 나서 심해진 거니까 잘 적응될 때까지 우리가 관리해드리겠다. 자기까지 맞는 말인가요? 네. 네. 네, 그래서 몸이 그 상태에 잘 적응하게끔 네네. 도와드리는 치료를 우리는 합니다. 그게 보존 치료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뭐 약물이나 한약이나 이제 봉침이나 봉침. 이런 것들이 네. 신경염증이 상당히 괜찮아요. 염증을 그래서 줄여주는. 갑자기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디스크 질환처럼 없어지기보다는 네. 서서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좀 티칭을 하고 치료 기간도 보통 최소한 3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치료 기간? 치료 기간 저희도 한 6개월에서 1년을 걸리고요. 이제 수술로 하면 네. 좀 더 훨씬 빠른. 훨씬 빠르고. 빠르죠. 수술을 하면. 네.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재발 잘. 저희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재발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발은 이제 아무래도 디스크에 비하면 이제 협착은 그렇게 재발을 많이 한다기보다는요. 네. 이제 그 이제 유착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다른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좋아졌다고 해도 음.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아플 때는 이제 조심하지만 네. 이제 막 좋아지고 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예방법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담배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담배가 디스크를 영향이 있습니다. 또 일어서라. 자,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해줄지 먼저 이경희 원장부터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가장 추천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운동. 운동. 하나는 이제 걷는 거. 걷는. 네. 네, 좀 많이 알겠습니다. 네. 걸어주셔야 되고요. 많이 일주일에 5회 이상 5회 이제 이상. 운동을 하시는 게 만보. 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전거로도 협착이. 왜냐면 이제 허리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 숙여야 좀 더 편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서 이제 걷긴 또 어려우시잖아요. 이제 관절도 안 좋으시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실내 자전거나 이제 이런 걸 타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립근이나 이제 허리 근력을 키워줄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네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수영. 수영. 네, 수영도. 근데 뭐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뭐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울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영장 가서 걷는 거라도 이제 하시면은 이제 그 부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무릎에도 좀 덜 무리가 가고 거기에 걷는 연습만 해도 좀 많은 근력을 키워주는 이제 운동 같은 게 됩니다. 우리 탄사분 또 예방 뭐 어떻게 워낙 할지 잘 말씀해 궁금한. 주셔서 네네. 저번 시간에 담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술을 얘기해볼까요? 술요? 이 그 신경염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급성기 때 네네네. 염증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술을 마시면요 아.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술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할 게 없네요. 그죠?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네네. 운동 열심히 운동 해야 많이 되는데 네. 네,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지 특히 하체 근력 하체 근력. 또 이 50대, 60대에 속근육. 그 네네. 근육이 많이 빠져서 근감소증 때문에 그 근력을 또 이게 유지시키거나 네. 또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운동 꾸준한 운동이죠. 근데 꾸준한 이제 운동.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같이 꼭 하셔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 운동은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틈틈이 여러 가지 요즘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육량을 좀 길러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그래서 다 하나 내가 좀 첨가하자면 음식 먹는 거. 네네. 예,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먹는 게 부실하면 근육이 안 붙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먹는 네네.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백질 섭취 뭐 그런 거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거죠?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이어서 이번에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크게 갈등 요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치료는
또 치료 기간도 또 비슷하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 습관을 꾸준히 아까 운동에 대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의사 대 한의사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